네, 4월의 마지막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공개했는데 드디어 DS 부문 좋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거기다가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자율주행, 일부 2차전지 종목들 상승세 얻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중국 소비주가 또 강세입니다. 화장품 이야기까지 다뤄볼게요. 먼저 지금 시간 국내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2,700포인트를 회복을 했었죠. 지금은 다시 2,700 언더로 내려갔습니다. 상승분을 오후장 들어서 좀 반납하면서 오늘 시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네요. 현재 구간 2,696선 지나갑니다. 코스닥 지수 흐름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권 전환했습니다. 875포인트 일종 고점 터치하고 상승분 다 반납한 후에 오후장 들여서 양시장 탄력도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FOMC 회의 결과 발표 앞두고 있는데 금리는 동결할 거다라는 의견은 지배적인데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그것에 대한 경계감일까요? 오늘 양 증시가 오후장에는 이렇게 좀 상승분을 반납하거나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의 외인 기관의 매수 물량은 아침보다 늘어났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대, 기관이 1,700억 원대 매수 우위고요. 개인들 팔자세,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의 나홀로 사자세만이 시장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오늘도 순매수 잡히고 있다라는 점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지수 흐름 수급 체크해 봤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공개했죠. 네, 좋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진 몰라도 오늘 반도체 섹터는 조금 잠잠합니다. 1분기 부문, DS 부문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제 시장이 가장 눈여겨봤던 건 설비 투자, 캐펙스 쪽인데요. 11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6천억 원 늘어나긴 했는데 그 규모 자체는 좀 비슷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 설비 투자는 전부 다 후공정 쪽, HBM이나 DDR5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컨콜에서 공개를 했었고 그다음에 HBM3 이 12단 가장 이제 고성능의 HBM을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2분기 중부터 양산 예정이고 이미 8단 쪽에서는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면 2분기 말쯤에 매출로 인식이 될 거다라고 삼성전자 측이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 나온 반도체 종목 가운데 이수페타시스, 삼형전자의 주가가 내달렸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PCB 업체로 유명하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생산성이 가장 좋다라는 평가가 하나투자증권 쪽에서 나왔고 아마도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이 수요를 다 견뎌내려면 2026년, 내후년 정도에는 한 번 더 이 생산량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형전자는 전해 콘덴서 업체인데 이게 공급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좋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대 양봉 떴습니다. 오늘 필두로 조금 더 추가 상승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계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지수 흐름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갔는데 반도체 업종은 그래프가 살짝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수 반등에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월 12일 중점으로 외국인 수급이 쫙 꺾였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반도체 대신 사들인 게 자동차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금융 쪽에 집중이 됐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당 원화 가격 크게 상승하죠. 오늘도 다시 한번 1,380원대 근접하게 상승하면서 앞으로는 자동차, 밸류업 수혜주, 중국 소비재, 오늘 화장품 잘 갔죠. 시클리컬 이런 경기 민감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상승할 수 있다. 당분간 이 시장의 방향성이 정확해지기 전까지는 이쪽 업종에서 순환이 돌 수 있다라는 게 리포트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 확인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외인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슬라 수혜주 2차 전지일까? 아니면 자율주행일까? 이게 오늘 좀 테마로 정해봤는데 최근에 테슬라 하면은 2차 전지가 아니라 자율주행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일단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 때문에
방중도 했었고 거기다가 이 중국 당국이 적합 판정을 외자 기업 최초로 내리면서 어제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15% 급등을 했습니다. 리비안이나 다른 전기차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 거기다가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AI 개발에 100억 달러를 쏟겠다. AI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개발된 AI를 전부 다 자율주행 쪽으로 붓겠다, 집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는 수혜가 좀 더 부각이 된 거죠. 거기다가 8월에 또 테슬라 로봇 택시 출시까지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모멘텀도 있어서 자율주행 종목들이 정말 꽤 잘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또 삼성전기 쪽에서 나온 컨콜에 전기차 수요는 둔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장용 부품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또 카메라 모듈 쪽 종목들이 참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제 자율주행 이야기하면서 프론티어 종목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급등했었고 옵트론텍, LG 이노텍이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진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최근 흐름이 강했던 뭐 라이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 다 갭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아쉽게도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면 더 갈까요?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집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에 대한 가격입니다. 세계 1위 리튬 생산 업체인 앨버말이 지난 거래일에 7%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앨버말이 리튬의 뭐 어떤 지표로 작용을 하는 게 일단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리튬 쪽에서 발생을 하고 세계 최대 규모로 리튬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하는구나 라는 지표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4월 한 10일 정도부터 이제 월가에서 앨버말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리튬 가격이 더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거기다가 4월 15일 날 칠레 경제통상부에서 리튬 우리나라에서 생산권 너네가 사업권 가져갈 수 있게 경쟁해봐라 이렇게 참여 의향서를 60일간 접수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칠레를 갑니다.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리튬 노다지인 칠레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방문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말고도 전 세계 이제 기업들이 이 리튬 생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기업들이 성공을 할까요? 이게 또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하면 2차 전지 종목들 집중받고 뭐 리튬 종목들 함께 집중받을 수 있겠죠. 7월 달에 접수 결과 발표 예정이니까요. 이쪽 소식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구간 자율주행 테마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어소프트테크가 오늘 아침에도 급등하더니 오후장에 다시 한번 더 탄력이 붙어서 18%까지 고점 높여가는 구간이고요. 라이콤, 프론티어,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딱 여기까지 오늘 갭상승 출발했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한 종목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이긴 한데 목요일의 흐름, 추가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이노텍 오늘 3.7% 급등하면서 22만 원대 놓여 있는데 이번 달에 바닥에서 정말 크게 많이 올라왔다 이런 기대감 실리고 있는 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주 확인해 보시죠. 중국이 이제 곧 또 휴일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방문하는 그 방한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더 많더라고요. 그런 관광 수혜를 얻어갈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고 또 중국의 또 4월 제조업 PMI가 다시 한번 5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어 4월에도 2개월째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 소비가 부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나오고 화장품주들은 워낙 이제 중국 의존도가 떨어지는 다른 이제 북미나 유럽이나 남미 쪽에 매출처가 확보돼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에 너무 좋잖아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고 타겟 프라이스가 22만 원까지 설정이 됐고 20만 원은 더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좀 중론적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인수한 코스알엑스가 북미 쪽에서 너무 잘 해주고 있고 실적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아모레지까지 함께 수혜 가져갑니다. 올해 연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00% 급증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삐아와 J2K바이오, 삐아는 이제 4월 25일에 특례 상장한 종목이고 J2K바이오도 3월 25일에 상장한 종목인데 오늘 신규 상장주 쪽에도 힘이 좀 많이 실립니다. 삐아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 또 성장세의 지속적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J2K바이오까지 좋은 흐름 나옵니다. 그 외에도 실적 이야기 안고 있는 종목이 뭐 마녀공장, 토니모리,
LG생활건강 이렇게 종목들이 있고 LG생활건강도 10분기 만에 영업이익 반등 성공했다. 여기서 다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소외받았던 종목이 아모레, LG생건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소형주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이고요. 뷰티스킨도 주가가 저렴하다는 인식 속에서 급등세 나옵니다. 자, 지금 시세 한번 보시죠. 자, 화장품 생산 개발업체 마녀공장이 1등으로 올라섰네요. 20%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뷰티스킨은 오늘 장중에 크게 올랐을 때보다는 상승분을 절반 정도 반납을 했네요. 토니모리는 면세점 섹터에도 묶이는 종목인데 역시나 7년 만에 흑자 전환 성공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그 이슈가 이미 지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시세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화장품 종목들 잘 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주가 흐름에 대한 연속성들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